쉽다. 오늘 할 거는 뭐 색다른 거긴 한데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설명 간단하게 하고 바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준 프린트 있으면 거기에 공간좌표 설명 있으니까 뭐 그거 잠깐 봐도 되고 아니면 그냥 여기 있는 거 봐도 되고. 공간 좌표 자체는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어렵진 않고.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평면에 대한 것만 좌표를 설정을 해서 여기를 X축, 여기를 Y축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하고 봤었단 말이야. 근데 이제는 뭐를 볼 거냐면 우리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세상은 다 3차원적으로 표현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 어떤 공간에 대한 거를 표현을 우리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 공간에 대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우리가 좌표를 하나 더 써줘야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다라고 보면 기하를 하기가 좀 힘들어요. 기하를 좀 하기가 힘들고 요게 여러분들 기준으로 보면 요 교점 있죠? 요 교점에서 요렇게 앞으로 튀어나오고 있는 게 요 선의 표현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근데 요렇게 사선으로 긋는 이유는 뭐냐면 요렇게 일직선으로 튀어나온다라고 보면 이렇게 두 선이랑 구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요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여기 앞으로 튀어나온 거를 앞으로 X축이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X축이 아니야 이제는. 그다음에 여기가 Y축, 요 높이를 표현하는 게 Z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뭐 여기를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이제 공간의 표현을 한 거다 보니까 공간이 총 8가지로 쪼개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4개 쪼개졌고 그거를 이제 한 번 더 쪼갠 거니까 하나, 둘, 셋, 넷, 8개의 공간이 있을 텐데 그 8개의 공간을 따로 표현하는 방법은 없어요. 표현하는 방법은 없고 이제 우리가 축이랑 평면 개념만 좀 봐주면 되는데 축은 총 몇 개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이제 3개가 존재한다라는 거고 걔를 우리가 X축, Y축, 뭐 G축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이거 그냥 Z라고 부를게요. 수학에서는 뭐 G라고 하긴 좀 그러니까 그냥 Z축이다라고 할 거고 평면도 우리 기준에서 보면 3개 정도 있습니다. 뭐랑 뭐가 있냐면 XY 평면, YZ 평면, 그 다음에 ZX 평면 요렇게 꼭 3개를 우리가 이해해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축도 이렇게 쓰면 그랬을 때 요 X축 위에 있는 점은 무슨 좌표랑 무슨 좌표가 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냐면 요렇게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애만 따지겠다는 얘기야. 앞으로 튀어나온 것만 따지기 때문에 좌우로 움직이거나 위아래로 움직이는 성분은 없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때는 A, 0,0 요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마찬가지로 Y축 위의 점은 Y축에 해당하는 성분만 뭔가 존재하겠다라고 이해해주면 되겠고 Z축도 마찬가지로 Z축에 있는 성분만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XY 평면 위에 있는 어떤 점을 표시를 해야 되는데 XY 평면에 있다라는 거는 위아래로 움직임이 아예 없다라는 이야기랑 똑같은 거니까 A, B, 0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YZ 평면 위의 점은 X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좌표로 보면 공간 좌표로 보면은 여기 칠판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튀어나오거나 뒤로 들어간 게 없다는 얘기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고 ZX 같은 경우에는 Y가 0이 된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공간 위의 점 A, B, C에 대해서 뭐 XY 평면으로 뭐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고 했어. 그럼 수선의 발을 내린다라고 하면
이렇게 바뀐다라는 것만 다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그 책에 보면 7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선의 발 내렸을 때 그 X축이나 Y축이나 Z축에 있는 성분들 빼고 나머지 애들은 다 0이 되겠구나 라고 우리가 세팅을 해주면 된다 라고 보면 되겠고, 이렇게 하는 게 수선의 발 내리는 거고, 뭐 평행이동하는 거나 대칭이동하는 거 아니까, 평행이동은 그냥 그대로 옮겨주면 되는데 대칭이동 같은 경우에 우리가 알고 있던 거 그대로 해주면 돼요. 자, X축으로 평행이동을 해. 그러면 우리가 전에는 무슨 좌표만 바꿨었냐면 Y 좌표만 바꾼다라고 했었잖아. 근데 지금은 뭐랑 뭐를 둘 다 바꿔야 되냐면 X축으로 평행이동하면 좌우도 바뀌고 위아래도 바뀌니까 Y랑 Z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Y축 대칭을 시키면 X랑 Z, Z 기준으로 대칭시키면 Z축 기준으로 대칭시키면 XY 앞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XY 평면 기준으로 대칭을 시킬 수도 있어. 자, 그럼 XY 평면이라는 거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니까 위아래만 바뀐다라고 보면 되고, 요거 제외한 나머지 Z 앞에 마이너스 붙인다, 이렇게만 이해해주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오늘 배우는 이 공간 좌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통수학 2에서 배웠던 도형의 방정식 배울 때 그 맨 앞에 배웠던 평면 좌표에다가 도형에 이동했던 거 있죠. 이거를 우리가 공간 좌표로 조금 확대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원래는 우리가 뭐 직선의 방정식이니 원의 방정식이니 이런 것도 배웠었는데, 공간에서 직선의 방정식이나 원의 방정식을 표현하는 건 사실 좀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구의 방정식까지만 오늘 배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원 대신에 구를 배우는 거예요. 공간에서 원은 표현하는 게 꽤 어렵기 때문에 공간에서 원은 표현하지 않고 구의 방정식만 배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바로 이제 문제를 오늘 쭉쭉쭉 풀어 나갈 건데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202번 같이 볼게요. 점 P가 2,-1,4에 대해서 보기의 설명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자, Y축에 대칭이동 시키자라고 했어요. 그럼 Y를 제외한 나머지의 부호만 바꿔주면 되니까 마2, 마1, 마4 이런 식으로 표현 가능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자, 니은 점 P를 ZX 평면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ZX를 제외한 나머지 부호를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요게 아니라 마2, 1, 마4가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마사가 아니라 뭐냐? 미안, 다시. 이게 아니라 얘네 둘은 그냥 두고 2, 1, 4가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Z축의 수선의 반을 내렸다라고 하면 Z 성분만 남아야 되는 거니까 0, 0,4가 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틀려서 답은 1번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70쪽에 있는 세 문제 먼저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F라는 여기를 지금 원점으로 잡자라고 했으니까 이 점의 좌표는 이 F라는 점의 좌표는 4, 0,-1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요. 요거를 YZ 평면에 대칭을 시켜보면은 마이너스 4, 0,-1이 되기 때문에 다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나온다. 이렇게 하나 풀어주시면 되겠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연습하는 거니까 Y축에 대하여 대칭시킨다라고 했으니까 Y에 대한 나머지의 좌표에 부호만 바꿔주고, 그 다음에 요거 Q를, 이게 지금 Q인데 얘를 ZX 평면에 대칭을 시키면 Y 좌표만 또 바꿔주면 되니까 요 좌표가 이제 바꿔주면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E, 마이너스 B인데 요게 이제 마이너스 5, 10, 2랑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A는 5,
B는 마이너스 2, C도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다 더하면 1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넘어가서 2,1,3을 이제 대각선의 꼭지점으로 한다라고 했었는데, 여기 꼭지점이 아닌 거 구해보면은 x가 2, y가 1, z가 3이 아닌 것만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요런 성분들은 다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x가 2, y가 1, z가 3인데 이 셋 중에 뭐가 0이 돼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옆에 두 문제도 이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같이 볼게요. 천천히 연습해볼 거예요. A가 6, 그러면 표시만 해놓을게. 여기가 6, 그 다음에 AD가 8, A가 3이래요. 이렇게 3만 표시를 해놓고, 점 B의 좌표가 10,9,4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직 이게 좌표로 그러니까 공간으로 잘 안 보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지금 내가 뭘 구하는 거냐면 A를 구하는 건데, A라는 친구는 어떤 좌표만 움직여주면 되냐면 Y 좌표만 움직여주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거꾸로 6만큼 빼면 되니까 얘는 10,3,4가 되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H라는 친구를 잘 보면 B에서 H까지 가려면 X, Y, Z 다 뒤로, 그러니까 요 8, 6, 3만큼 다 움직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H라는 친구는 X는 요 앞으로 튀어나왔던 성분이니까 요 8만큼 움직여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2, Y 좌표 같은 경우에는 3 그대로 가주면 되겠고, 높이는 3만큼 줄어들면 되니까 1 이렇게 되면 되겠죠. 요거 싹 더하면 17, 요거 싹 더하면 6이니까 다 더하면 23이 되겠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 뭔가 내가 그림을 그려야겠다 생각하면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좌표를 찾을게요. A는 X축에 내린 거니까 3,0,0. 자, B 같은 경우에는 0,4,0 이렇게 되겠죠. Y축에 내린 거니까. 자, X, Y 평면에 내린 거는 C라고 볼 수가 있는데, C 같은 경우에는 3,4,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굳이 그림을 한번 그려주면, 어떤 식으로 대충 그릴 수가 있냐면, 이렇게 그렸을 때, 자, X가 3,0,0이니까 여기에 3 정도 찍어, 그냥 여러분. 그 다음에 여기가 Y니까, Y에다 대충 한 4 정도 찍습니다, 이렇게.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이거 평행하게 그리고 싶으면 평행하게 따라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3,4,0 정도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가 A, 여기가 B니까 이렇게 밑면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요게 밑면인데 여기가 수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3,4,5는 요거 그대로 이렇게 올라와서 여기에 3,4,5를 찍으면 요런 정사면체가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림을 이렇게 막 정확하게 그리려고 안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 여러분 이거 사실 이렇게 그리기 만만치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가 밑면으로 잡고 뭐를 높이로 잡냐, 이게 제일 편하냐를 보는 거죠. 그럼 이 밑에를 밑면으로 잡으면 여기가 길이가 4, 여기가 3이니까 밑면의 넓이 6. 높이 같은 경우에는 요 3,4,0에서 3,4,5로 올라갔으니까 높이 5. 그 다음에 정사면체니까 사면체면 높이 3, 이거 뿔이잖아, 그치? 삼각뿔 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되면 답은 뭐 12구나. 이런 식으로 풀어주실 수가 있겠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넘어갈게요. 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구해볼 거예요. 자, 그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거 좌표 평면에서 구했던 거랑 똑같이 구하면 돼요. 자, 여기 앞에 하나만 볼게요. 잠깐만 볼게. 자, 공간에 두 점이 있다라고 보면 그냥 0,0,0 기준으로 일단 한번 생각해볼게. 그럼 여기 이렇게 아까처럼 우리가 뭔가를 하나 그릴 수가 있는데, 요게 이제 뭐가 그려진다라고 보면 되냐면 직육면체가 그려진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렇게 직육면체가 하나 그려지는 거고 이 직육면체의 대각선을 구하는 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럼 직육면체의 대각선의 길이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 밑면에서 요 대각선 길이를 먼저 구해. 내가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할 거면 일단 여기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해보면 여기도 수직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요 대각선의 길이 자체는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이런 식으로 된다고 배웠었단 말이야. 직육면체 대각선으로 보면 그럼 이거를 그냥 좌표를 갖다 대면 좌표의 X좌표랑 Y좌표랑 Z좌표의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던 좌표 평면에서 좌표가 하나 더 늘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 점 사이 거리 구해보면은 루트 얘에서 얘 빼서 제곱하면 1 얘에서 얘 빼서 제곱하면 A-2의 제곱 얘에서 얘 빼서 제곱하면은 4니까 요게 이제 3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해주면 된다는 얘기. 그래서 양수 A라고 했으니까 A는 4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두 문제 있죠? 209번, 210번 한번 풀어볼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대각선 길이 구하는 건데 대각선 길이는 BH로 구해도 상관이 없죠. 그래서 요 BH 거리 구해주면 되니까 4 플러스 25 플러스 9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되기 때문에 루트 38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삼각형 모양 결정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길이로 판단을 한다라고 여러분이 아마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A, B랑 BC랑 CA의 길이를 각각 구해볼 건데 그냥 제곱한 걸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이 귀찮으니까. 여기는 1 더하기 1 더하기 요 차이가 2니까 4. BC 같은 경우에는 2 더하기 아니 2니까 4 더하기 1 더하기 1. 일단 이등변 삼각형 확보해놓은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CA 제곱 같은 경우에는 여기 1 차이 여기가 4, 여기가 1이니까 요거 다 제곱했을 때 거리가 같고 그래서 정삼각형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번에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 X축 위에 점 P니까 P점의 좌표를 내가 A, 0,0이라고 놓고요. 그 다음에 Q점의 좌표는 Y축 위에 점이니까 0, B, 0이라고 놓으면 되겠죠. 그랬을 때 요 두 점까지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했으니까 거리 구해보면 A-2의 제곱 플러스 1 더하기 1은 요거 그냥 바로 제곱할게요. 여기 제곱해서 A 제곱 플러스 4 플러스 4 요렇게 같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A 제곱 날라가고 마이너스 4A 플러스 6은 8이다 이렇게 나오면서 A가 마이너스 2분의 뭐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계산해보면은 4 플러스 B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1은 여기 B점 B까지의 거리를 구하면 0에서 0부터는 계산할 필요 없고 B-2의 제곱 플러스 4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4B가 일로 넘어오면 2니까 B는 2분의 1? 맞나? 아니지. 여기가 여기가 6B군요. 6B가 1로 넘어오면은 4 하나 없어지고 3이니까 1이죠? B가 6분의 1 이렇게 아니지 2잖아. 그죠? 그래서 B가 3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거니까 C점의 좌표 계산할 필요 없고 요거 4분의 1 요거 더하면 9분의 1이니까 요거 루트 씌워주면 되겠죠? 36분의 13이니까 K는 13이구나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세 문제 있으니까 또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요거 211번 풀 때 주의할 거, 그러니까 알아야 될 거 뭐냐면 우리가 어떤 그 면이랑 그다음에 어떤 직선이 이루는 각의 크기를 구하고 싶을 때는 뭐를 이용하는 게 제일 편하냐면 사실 여러분 이거 그림 그리려면 꽤나 어려운 게 자, 좌평면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 일단 여기서 4,5,3 표현하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왜냐면 여기가 대충 4라고 찍고 여기가 뭐 대충 5라고 찍은 다음에 여기가 대충 3이라고 찍으면 뭐 요런 약간 뭐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약간 요런 직육면체를 만들어야 돼. 이게 제대로 그리고 싶으면 내가 이제 요렇게 튀어나온 점이 4,5,3인데 요 뒤에 이제 8,10,6까지 찍으려면 사실 만만치가 않단 말이야.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해주냐면 나는 여기 어떤 직선이랑 ZX 평면의 어떤 관계를 보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요 두 점을 지나는 선분 있죠. 요 선분을 ZX에다가 정사형시킨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럼 정사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ZX 평면에다가 요 두 점을 수선에다를 내려주는 거죠. 수선에다. 자, 그럼 수선에다를 내린다라고 생각하면 ZX만 살리면 되니까 4,0,3 그 다음에 8,0,6 하나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를 내가 A', 얘를 B'이라고 하면 어떤 식이 성립을 한다는 거냐면 내가 정사형했잖아. 수선에 발내리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은 A, B에다가 요 면이랑 요 직선이 이루는 각도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면 A', B'의 길이가 나오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요 A랑 B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가 있죠. 얼마냐면은 요거 X가량 4, Z가량 3, Y가량 5기 때문에 그 토탈 루트 50이 나올 거예요. 루트 50 코사인 세타는 요거 A'이랑 B'랑 사이의 거리는 X가량 4, Z가량 3이기 때문에 루트 25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코사인 세타는 루트 2분의 1이 된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되겠어요. 알겠죠? 요거 정사형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돼. 코사인 세타 같은 경우. 물론 사인도 마찬가지야. 사인도 코사인 세타 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라는 거 이용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뒤로 넘어가주면 요거를 이제 구하는 건데 얘도 우리가 일단 좌평면은 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좌표 공간 그거는 안 그릴 거예요. 왜냐면 그거 그리면 문제 풀기가 힘들어. 그래서 일단 X, Y 평면에 대한 대칭점 Q니까 Q를 먼저 구해주면 뭐야 이 Y, Z 값만 바뀌는 거니까 3, 4, 6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Z축에 대하여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R이라는 점에서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 6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럼 나는 이 삼각형 QR을 구하고 싶은데 뭐를 높이로 잡을 거냐면 그러니까 뭐를 밑변으로 잡을 거냐면 PR이라는 친구를 밑변으로 잡을 거예요. 자, 밑변의 길이를 왜 PR이라고 잡냐면 그 P랑 R이랑 요 높이가 똑같죠? 6으로 Z가 6이니까 똑같은 높이에 있는 점인 거야. 그러면 X랑 Y 증가량을 가지고 밑변의 길이를 먼저 구할 수가 있으니까 X 증가량 6, Y 증가량 8이면 밑변의 길이는 10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얘가 높인 거야. 나는 이 Z를 높이로 계산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PR 기준으로 봤을 때 높이 차이가 지금 얼마나 나오냐면 Q랑 12 차이가 나고 있겠죠. 여기는 Z표가 6인데 얘는 Z표가 마이너스 6이니까 그래서 높이는 Z의 차를 보니까 12로 가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넓이는 60이다. 이런 식으로 바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일단 좌표 먼저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Q점의 좌표 먼저 구해보면 X축에 내린 거니까 A, 0,0. 아래 좌표는 0,B,0 이렇게 바뀌겠죠. 먼저. 그래서 PQ의 길이. 그럼 PQ니까 얘랑 얘 사이의 거리는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하면 되는데 그게 이게 20이 나온다는 얘기고 PR 같은 경우에는 A제곱 플러스 C제곱인데 그게 25가 된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죠. 네, 여기서 보면 C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4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 마이너스 4를 넣으면 B는 2가 나와야 되는데 B가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 A는 양수니까 3.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뒤에 두 문제 한번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자, 요거 두 문제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해주면 루트 요거 두 개 빼서 제곱하면 t 플러스 1의 제곱 얘에서 얘 빼면은 t 제곱 요거에서 요거 빼서 제곱하면은 2t 플러스 1의 제곱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그래서 쭉 계산해주면은 루트 6t 제곱 플러스 6t 플러스 2가 이렇게 나올 텐데 요거 그냥 이참처럼 봐주면 되니까 6t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이니까 최소값은 루트 2분의 1이 되면서 답은 2번 이렇게 보면 되겠죠. 이때의 t점의 좌표를 구하세요라고 하면은 t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이렇게 대답해주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요게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요거 밑에다가 216번 밑에다가 단면화라고 하나 적어놓을게요. 단면화. 요게 대표적인 단면화하는 문제입니다. 단면화라는 게 뭐냐면 내가 공간에 있는 어떤 거를 중요 성분들만 볼 수 있게 평면에다 표현하는 거를 단면화라고 해요. 이게 감각적으로 잘 되는 학생이 있는 반면에 이게 안 되는 학생이 있을 수 있어. 근데 이게 안 되면 좀 많이 고달플 거야. 왜냐면 그래요. 일단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그려지는지는 대충 봐야 되니까 여기 3,4,0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xy 평면 위의 점이다라고 생각하면 여기 어딘가에 3,4가 있어서 요 정도의 중심이 얘가 중심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원이라고 했으니까 약간 요런 식으로 그냥 대충 그려볼게요. 그랬을 때 요 원이 이렇게 있고 점 B가 6,8,4면 대충 한 여기 어딘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어줘서 요렇게 여기가 6,8,4 정도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어떤 느낌으로 오는 거냐면 여기 요 점에서 원까지의 거리 이 원의 점까지의 거리 중에서 제일 짧은 거 구하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될 때 제일 짧으냐면 이거를 정사형을 하긴 하는데 어디로 정사형을 하냐면 이거를 내가 좀 깔끔하게 보고 싶으면 어떤 단면을 봐야 되냐. 자, 내가 요렇게 두 개를 직선으로 이어볼게. 그러면 요 직선을 바로 볼 수 있는 거를 이런 식으로 하나 그어주는 거야. 그럼 여기가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 3,4,0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가 6,8,4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원은 어디다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원은 여기 평면에 이렇게 존재를 하는 건데 평면에 위에 있다 보니까 내가 원은 어떻게 표시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직선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위에서 봤을 때 원이 만들어지는 구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원에서 제일 멀리 떨어진 점은 어디가 있을 거고 길이가 2다라는 것만 알 수 있어. 좌표는 못 찾아. 지금 당장은 못 찾아. 여기도 길이가 2다라는 건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제일 짧은 거리, 그럼 제일 짧은 거리라고 생각하면 어떤 거리가 되는 거냐면 요 거리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초록색 거리. 그러면 초록색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써줘야 되는 방법은 여기가 지금 x, y 평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6,8,4를 xy 평면에다가 정사형을 시켜줍니다. 그러니까 수선의 발을 내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6,8,0으로 바뀌겠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가 x승가량 3, y승가량 4니까 5가 될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2니까 원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2니까 여기 길이 3, 높이 4니까 이 초록색 길이가 5가 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일 짧은 거리가 5가 된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제일 멀리 있는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가 5에다가 2 더해서 7이랑 요거 4랑 피타고라스 해주면 되겠죠. 그냥 그런 식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17번. 요것도 우리가 그 대칭이동 시켰던 거를 잘 기억해 주면 되겠죠. 대칭이동. 옛날에 그 뭐죠? 도형의 이동할 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예전에 요런 거 배운 적이 있을 거야. 요렇게 두 점 주고 점 P가 X축 위에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했을 때 AP 플러스 BP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고 하면 어떻게 했었어? 요거 둘 중에 하나를 X축 대칭시킨 다음에 요 거리랑 같기 때문에 얘네 둘을 그냥 쫙 이었을 때 나오는 게 최소값이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서는 x, y 평면 위를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요 두 점 중에 하나를 x, y 평면 대칭을 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1,1,3이랑 b를 대칭시켜서 2, 2, 마이너스 1을 만든 다음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되니까 1 더하기 1 더하기 16에다가 루트 씌워주면 되니까 3루트 2다. 뭐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밑에 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뭐야? YZ 평면 위를 움직인다라고 했으니까 둘 중에 하나만 YZ 평면 대칭시키면 되니까 2, 3, 4랑 얘를 대칭시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 A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루트 5가 되는 거니까 X 증가량 보면 5의 제곱, 6의 제곱, A-4의 제곱 했을 때 125가 나온다. 그래서 요게 64가 되면 되니까 A는 12 아니면 마이너스 4인데 양수라고 했으니까 12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평면 두 개 사이를 뚫고 지나가야 돼. 그럼 평면을 두 개 뚫고 지나가야 되니까 뭐 하나는 XY 평면에 대칭시키면 하나는 ZX 평면에 대칭시켜서 그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두 개를 뚫고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XY 평면 기준으로 대칭시키면 3, 5, 마이너스 1 얘는 ZX 평면 기준으로 대칭시키면 되니까 2, 마이너스 4, 6 이렇게 대칭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된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1 플러스 8 플러스 49가 K랑 똑같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K는 131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내분점, 외분점도 좌표 평면이랑 구하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외분점을 안 배우잖아, 그렇지? 외분점은 그냥 생략하고 내분점만 한번 구해볼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마이너스 1, 1, 10 그다음에 4, 1, 5 이렇게 쓴 다음에 2대 3으로 쓰는 거니까 일단 x좌표부터 다 구하면 5분의 라고 시작하면 되겠죠. 그래서 크로스로 곱해서 여기 5 여기는 5분의 2랑 3이니까 또 5 그다음에 여기는 5분의 40 그래서 얘는 1,8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더라. 그래서 221번 빼고 뭐 내분 외분 이거 하는 거니까 그거 빼고 222번부터 225번까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지금 XY 평면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어요. 그럼 이 직선이 XY 평면을 만난다라고 하면 Z좌표가 0이 되는 점을 찾으라는 얘기인데
지금 A를 봤을 때 마이너스 2,4,3이고 여기 중간에 만나는 점 P는 몇 컴마 몇인지 모르지만 Z가 0이고 그다음에 B는 2,4,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Z의 비율만 봐도 우리가 몇 대 몇인지를 알 수가 있어서 3대 1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P점의 X좌표를 구하려면 4분의 6 빼기 2 이렇게 해주면 되겠고 P점의 Y좌표는 4분의 12 플러스 4 그리고 여기는 어차피 0이니까 이렇게 계산해주면 1, 4,0이 된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어가서 자, 평행사변형이 된다라고 하면 두 대각선의 중점의 좌표가 같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A랑 C의 좌표 더한 거랑 O랑 B의 좌표 더한 거가 같으면 되겠죠. 그래서 6, 4,2가 된다. 그냥 이렇게 바로 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ZX 평면에 의해서 내분된다 그랬으니까 Y 좌표가 0이 된다라는 걸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A까지는 여기 기준으로 3, B는 4만큼 떨어져 있으니까 3대 4 내분하는 거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7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자 여기는 OA가 이제 OA의 3분의 2 지점이 P니까 여기가 2대 1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여기 좌표는 6,3 정도 될 텐데 요거 거리 구해주면 72 더하기 9하면 80이니까 루트 씌우면 9가 되겠죠? 눈금의 길이가 100이라고 했으니까 거리는 900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 요 뒷장에 무게중심 구하는 거 있는데 이것도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227번 빼고 226번이랑 228번 여러분이 아는 그 상식으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요거 두 개도 이제 풀어보면 무게중심이 이거니까 저거 3개 더했을 때 요거 3이 나오면 되니까 C가 2가 된다라는 거 일단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3개 더했을 때는 마이너스 6이 나와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5 그 다음에 요렇게 3개 더해서 0 나와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4 이렇게 3개 다 더하면 마이너스 6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것도 마찬가지 다음 무게중심의 좌표를 먼저 구해보면은 3분의 2n, 3분의 n, 그 다음에 3분의 2n 이렇게 되겠죠. 요거부터 원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주면 9분의 4 플러스 1 플러스 4의 n제곱인데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은 n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LN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LK라고 하면은 시그마 그냥 K는 1부터 10까지 K 요거 계산하는 거고 요거 계산하면 1부터 10까지 더하는 거니까 55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구해 방정식 해볼게요. 자, 구해 방정식 한번 배워볼게요. 이것도 원이랑 사실은 똑같기 때문에 뭐 풀기가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계산만 또 잘 해보면 되겠고 어떤 중심이 A, B, C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정한 거리만큼 떨어진 그러니까 R만큼 R의 길이만큼 떨어진 점들을 우리가 싹 다 모으면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 원이 되는 게 아니라 공간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9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점까지의 거리 x, y, z까지의 거리를 그러니까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r이 된다라고 보면 x-a의 제곱 y-b의 제곱 z-c의 제곱이 r제곱이 되더라. 이러면 이제 구해 방정식이 만들어진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쭉 풀면 돼요. 그래서 뭐 풀기가 어렵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은 229번부터 232번까지 네 문제 있죠? 그거 일단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이제 반지름이 될 거니까 x승가량 3이니까 9, y승가량 4니까 16 하면
그게 r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x-3의 제곱 y 플러스 2의 제곱 z-1의 제곱이 25가 된다. 이렇게 구의 방정식 구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넘어갈게요. 여기도 얘랑 얘가 이제 지름의 양끝점이 된다라고 봤으니까 중점의 좌표가 3,1, 마이너스 2가 된다라고 보면 얘가 원의 중심의 좌표가 되는 거고, 요 중심부터 한 점까지의 거리를 계산해 보니까 루트 5가 나와서 이게 r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요거 세 개에다가 요거 제곱해서 더해주면은 답은 1번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자, 중심이 여기 있고 반지름이 3인 구가 있는데 요 구가 x축이랑 만나는 두 점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어떤 식으로 또 단면화를 한번 시켜볼 거냐면, 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가 중심이니까 여기가 뭐 3, 2,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냥 x축이 이렇게 지나간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는 어차피 반지름일 거니까 3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원의 중심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x축에다가 수선의 이렇게 내렸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점의 좌표가 3, 0,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면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가 루트 5니까 얘랑 여기 만나는 두 점까지의 거리는 2가 돼서 여기가 총 4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삼각형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삼각형의 넓이는 2루트 5가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이것도 그냥 단면화 시켜서 봐주면 되겠구나 생각하면 되겠고, 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구의 중심에서부터 원점까지의 거리니까 중심의 좌표 바로 구할 수 있죠? 마이너스 1, 2가 돼서 거리가 루트 6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두 문제 이어서 풀어볼게요. 자, 이런 문제는 사실 이게 뭐 딱히 푸는 방법이, 그러니까 옛날에 원 같으면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마도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구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나는 좌표를 구하고, 그러니까 뭐 좌표가 나와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렇게 세 점이 나와 있으니까 여기 중점 해서 수선에, 그러니까 수직 이등 분선 긋고 여기 이렇게 해서 수직 이등 분선 그어서 만나는 교점을 찾아주면 사실 우리가 예전에는 풀 수가 있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풀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좌표 평면을 한번 살짝 나타내보면 여기가 0,0,0 여기가 2,0,0,0 그다음에 0,2, 같은 경우에는 여기니까 약간 이쪽 여기 어디인가? 지금 여기 y, z 평면 위에 어떤 점, 그 다음에 요 같은 경우에는 x, z 평면인데 뒤로 가니까 뭐 요런데 어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요렇게 네 개를 지나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걸 우리가 뭐 얘도 현이 뭐 얘도 현이고 다 이렇게 현으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구하는 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다 뭐 할 거냐면 그냥 대입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r제곱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2-a의 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어차피 또 r제곱이니까 여기서 a를 먼저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4-4a가 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a가 먼저 1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A를 구했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요거 가지고 그럼 여기다가 넣고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2의 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될 텐데 여기서 A를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여기다 1을 넣으면 9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2의 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될 거고 여기다 A 대신에 1을 넣으면 1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 두 개를 빼면 8 여기 마이너스 4C 플러스 4 이게 0이니까 C점의 좌표는 3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요거 가지고 한 번만 더 해주면 A제곱 플러스 B-2의 제곱 플러스 C- 아니 반대로 했네. E-B제곱 E-C제곱 요게 이제 R제곱이 된다 이렇게 보면 A 대신에 1 그 다음에 C 대신에 3을 넣으면 1 플러스 E-B의 제곱 플러스 1은 R제곱이다. 그리고 여기다가 똑같이 넣어주면 10 플러스 B제곱이 R제곱이다 이렇게 해서 한 번 더 빼면 되겠죠? 그래서 6 빼기 10이니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4B 나오겠죠? 이게 0이 되면서 B는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B가 1이야? 맞을 것 같은데 A 대신에 C 대신에 3 넣고 계산하면 맞지 않아요? 6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B 없어지고 이렇게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A가 1 B가 마이너스 1 C는 3 그 다음에 R제곱이 얼마야 이러면 요거 계산하면은 11이죠? 그래서 다 더하면 14 뭐 이렇게 나오나 봐요. 아무튼 이렇게 그냥 다 더해서 계산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235번부터 237번까지 이거 어디에 접한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냥 하나만 갈게요. 이거 하나만 봅시다. 아이고. 요거 다시 한번 보면 X축에 접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X축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중심의 좌표가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고 X축에 접한다 그랬으니까 X축 위에 점의 좌표는 여기서 X축에다가 수선해발 내린 거랑 똑같겠죠? 그래서 3, 0, 0이 될 것이고 그래서 요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R이 되는 거니까 R제곱은 뭐 10이다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236번, 237번 마저 한번 풀어볼게요. 자, 여기 잘 보면은 XY 평면에 접한다라고 했으니까 그 접하는 접점까지는 여기 중심의 좌표가 A, 마이너스 1, 2이기 때문에 XY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으니까 중심의 좌표는 XY 평면에 내리면 요렇게 되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우리가 2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 수가 있는 거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2니까 요거 식을 정리를 했을 때 지금 이쪽에 추가되는 상수를 보면 A제곱 여기서 추가되는 상수 플러스 1 여기서 추가되는 상수 플러스 4인데 여기 원래 있던 5가 2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5를 했을 때 이게 반지름의 제곱이 돼야 된다 이렇게 식을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양수 A를 구하는 거니까 A 같은 경우에는 2가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 1, 1,2를 지나고 xy, yz, zx 평면에 동시에 접한다라고 하면 지금 좌표 평면, 그 좌표 공간상으로 봤을 때는 어느 공간에 존재하는 거냐면 요 앞쪽으로 튀어나와 있는 상황에서 오른쪽, 그 다음에 윗부분에 존재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동시에 접하는 구의 중심은 x좌표, y좌표, z좌표 다 양수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중심의 좌표를 우리가 r이라고 하면 x-r의 제곱, y-r의 제곱 플러스 z-r의 제곱이 다 r의 제곱이랑 똑같다. 이렇게 이제 쓸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1, 2를 집어넣으면 되니까 1-r의 제곱, 1-r의 제곱, 2-r의 제곱은 r제곱이다. 요거 풀면 2r제곱 마이너스 8r 플러스 6은 0이니까 r의 길이가 1이나 3이다. 그래서 중심 사이의 거리는 요거 2배, 요거 뺀 다음에 루트 3 붙여주면 되니까 답은 4번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한번 풀어볼 수 있을까요? 요것도 그런 식으로 한번 풀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볼게요. 자, 볼게요. 요거는 보기 빼고 보자고 했고요.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 거냐면 9가 x-4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 플러스 z제곱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16, 여기서 4가 생기니까 20이 돼서 요거 계산하면은 13 이렇게 되면 되겠죠. 그럼 이게 지금 뭐야? 9의 중심 자체가 xy 평면에 존재하는 거니까 xy 평면으로 자르면 9 중에서 제일 큰 그 원이 나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13이니까 13 파이가 나와야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중심이 2, 마이너스 4,0인 9를 xy 평면으로 잘랐다 라고 보면 중심이 2, 마이너스 4,0이니까 yz로 자르면은 yz에다가 먼저 수선의 발을 내릴게요. 그럼 여기다 수선의 발을 내리면 0, 마이너스 4,0 요렇게 나오겠죠. 자, 그럼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2, 마이너스 4,0이고요. 여기가 지금 0, 마이너스 4,0이 있겠죠. 그러면 yz 위에서 만나는 점이 뭐 이런 식으로 있을 텐데 제일 긴 어떤 지름을 내가 잡는다라고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가 원래 9의 반지름이니까 이게 내가 구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단면의 넓이가 12라고 그랬으니까 반지름의 길이는 2루트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사이의 거리는 지금 2다라는 걸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피타고라스 쓰면 반지름은 4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요것도 한번 보면 자, 얘 같은 경우에도 9의 중심이 2, 3, 4에 있어요. 그럼 이거를 xy 평면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려주면 이 수선의 발을 내린 점의 좌표는 2, 3, 0이 되겠죠. 그럼 여기도 제일 멀리 떨어진 어떤 점들이 있을 텐데 지름으로 하는 거 그랬을 때 요거 먼저 구해보면 여기 길이가 4 이 9의 반지름이 오니까 여기까지가 오면 여 밑변에 만들어지는 원의 반지름은 3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밑면의 넓이가 반지름이 3이니까 9파이가 될 거고요. 지금 요렇게 내접했으니까 요 위로도 똑같이 4밖에 못 올라간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높이가 8이 되면서 원기둥의 부피는 72파이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접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원 하나 그려놓고 그 피타고라스 직각삼각형 만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세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9에다가 접선을 긋는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9의 단면을 하나 보고요. 여기가 중심의 좌표가 0, 마이너스 3,2가 될 거고요. 반지름 계산해 보면은
이게 루트 14가 나올 거예요. 반지름이. 그리고 여기 외부의 한 점이 2,2,1이 있다라고 봤을 때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먼저 계산을 해주면 2랑 5랑 1이니까 루트 30 이렇게 되겠죠. 요렇게 했을 때 여기가 접하는 거니까 여기 길이는 루트 16, 4가 되겠다.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좀 이해를 해주면 좋냐면 여러분 베라를 가면 싱글콘을 먹으면 요렇게 아마도 콘을 담아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거는 어떤 식으로 구하는 거냐면 여기 구랑 요 콘이랑 닿는 요 길이 있죠. 요 길이가 접점이 만나는 그 도형의 넓이를 도형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게 접점이 나타내는 도형이 원이니까 요 원의 그 넓이를 보여주면 되겠고 여기가 0,0,0이고 여기가 뭐 마이너스 2, 4, 루트 5라고 생각을 해주면 지금 반지름이 3이니까 여기 길이가 3이 될 거고 요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보여주면 4, 16, 5니까 여기가 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4면 이게 직각이니까 여기서 이렇게 선을 내렸을 때 요 길이 자체는 5분의 1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제곱하면 25분의 144파이 이렇게 구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0,0,2를 중심으로 하자 그랬으니까 여기에 0,0,2가 있고 반지름의 길이가 2인 9가 있어요. 이렇게 2인 9가 있는데 여기 위에 0,0,6에서 빛을 이렇게 쏘면 그림자가 이런 식으로 생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가 요 밑에가 XY 평면 이렇게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길이를 보면 여기가 2고 이만큼이 4니까 여기가 60도짜리가 될 거라서 여기가 2루트 3 정도 되겠죠. 그러면 길이를 알고 있으니까 여기 길이가 6이라고 보면 여기는 2루트 3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걸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질 거기 때문에 12파이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넘어갈게요. 요것도 또 크게 복잡한 건 없으니까 네 문제 먼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 먼저 풀어볼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요 위의 점이랑 원점 사이의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니까 일단은 여기 이거 원방 따주면은 구의 방정식 따주면 1,2,3이고 반지름의 길이는 1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구가 이렇게 그려져 있을 때 여기 중심으로부터 원점까지 거리가 d라고 했을 때 제일 먼 거리는 d 플러스 r, 제일 짧은 거리는 d 마이너스 그죠? d 마이너스 r 요렇게 될 거니까 요거 둘의 차이는 2r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으니까 그냥 2가 된다.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도 마찬가지. 점 9의 점이랑 어떤 다른 9의 점에서 제일 짧은 길이 구하려면 9의 중심 사이의 거리. 그래서 2제곱하고 3제곱하고 6제곱하면은 7의 제곱이니까 7에서 두 반지름의 두 9의 반지름을 각각 한 번씩 빼면 제일 짧은 거리가 나온다라는 거 알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 직선이 두 선분 A랑 만났는데 A의 길이가 6이다. 그럼 여기를 먼저 6이라고 먼저 잡은 다음에 여기 9의 중심이 있겠죠. 9의 중심의 좌표가 1, 마이너스 2,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계산을 하면은 4가 나오니까 여기서부터 여기 수선을 내렸을 때 요 직선이랑 요 점 사이의 거리 이렇게 구하는 거고 여기가 3이니까 여기가 루트 7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 9의 중심으로부터 XY의 평면
xy 평면이니까 1, 3, 마이너스 1에서 수선의 발을 내려면 1, 3, 0이 될 거고, 요거를 살짝 한번 표현해보면 여기 길이는 1, 그 다음에 반지름이 루트 5니까 요 평면에 생기는 반지름의 길이는 이 원의 반지름의 길이는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까랑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가 지금 얼마야? 뭔지 모르고 원의 중심이 여기 어딘가 있다라고 칠게요. 원의 중심이 1, 3, 0. 그 다음에 여기 어딘가에 5, 6, 4. 여기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냈을 때 5, 6, 0이 되는 거고, 지금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각각 2씩 떨어져 있는 친구를 봤을 때 제일 짧은 거리는 여기랑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5니까 여기가 3, 높이 4니까 여기 5가 되더라.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고요. 옆에 두 문제 마저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문제만 마저 풀어볼게요.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해보면 9의 중심이 하나가 이제 1, 2, 3이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3인 9가 하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요 어딘가에 마이너스 2, 0, 마이너스 3이 되고 반지름의 길이가 A인 친구가 하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제 7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요 반지름이랑 요 반지름의 길이가 7이 되는 순간부터 만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반지름 사이의 거리가 7보다 크면 만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일단 7보다 크면 만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언제까지 만날 수가 있냐면 여기 이미 9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요 반지름, 그러니까 이 A라는 친구가 요렇게 커져서 여기 바깥쪽에서 접할 때까지 만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반지름이랑 요 그 두 점 사이의 거리가 10이니까 요 A가 10보다는 작을 때까지 만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4에서 10 사이니까 요걸 만족하는 정수 A 개수는 7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